네, 안녕하십니까. 똑도아리랑 TV의 배영수입니다. 자, 장편 소설 똑도서는 책 읽어주기 앞에 이어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120쪽 4번입니다. 해모수, 피곤할 텐데 빨리 적어라. 내일 오전 비행기 사건 시간 맞춰 일어나야지.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TV를 들여다보며 맥주를 마시던 해모수와 혁보를 바라보며 유관장이 시계를 가리킨다. 벽에 걸린 단색의 둥근 시계는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예, 안녕히 주무십시오, 관장님. 혁보도 잘 자라. 그래, 관장님. 저희들 자러 들어갑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두 사람이 자러 들어가고 해모수가 남은 맥주잔을 비우고 일어서는데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지? 제일교포인가? 누구십니까? 해모수의 질문에 문 밖에서 호텔 직원의 대답이 들려온다. 예,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묵고 있는 호텔이 교포 사업가가 경영하는 것이라 호텔 안에는 교포 직원이 많이 있었고 이 직원도 한국인이었다. 교민 회장의 부탁으로 특별히 한국인 전속 담당 직원을 해모수 방에 배치시켜 놓았던 것이다. 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니 직원 뒤로 젊은 남자가 가느다란 몸짓으로 눈빛만은 강한 기운을 담고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해모수의 질문에 그 사나이가 직원 앞으로 나서며 대답한다. 히데오라고 합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동공이 확대되는 것을 느낀 해모수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일본 청년을 바라본다. 전직 총리이신 히마토 선생이 제 아버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해모수가 무심한 표정으로 내심을 감추며 히데오를 바라보고 묻는다. 예, 늦은 시간이지만 잠시라도 해모수 씨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호텔 직원을 돌려보낸 해모수가 히데오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기를 권한다. 자리에 앉은 히데오에게 음료수를 권하며 해모수가 그의 맞은편에 앉는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청년 두 명이 동경의 한 호텔에서 마주하고 앉아 있다. 마치 국가 요인들이 회담장에서 마주하고 앉아 있는 듯 국제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일의 두 청년이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를 잘 하시는군요. 예, 필요성을 갖고 배워두었습니다. 필요성이라면? 국가의 울타리만 뛰어넘으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동일 문화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어도 능통하시겠군요.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준은 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기면서 음료수를 마시던 해모수가 히데오를 쳐다보며 묻는다.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예. 대답을 한 히데오가 잠시 한 호흡을 쉬더니 말을 시작한다. 일본에 오시기 전 익명의 전보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해모수가 놀란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히데오를 바라본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낸 것입니다. 해모수가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며 정색을 해서 히데오를 노려본다. 의문의 전보를 받아든 해모수는 전보의 내용도 그렇지만 일본으로부터 익명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지금 히데오와 마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뇌리는 잠재적 의문으로 혼돈의 늪을 헤매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 해모수의 궁금증을 삽시간에 날리면서 자신의 또 다른 정체를 밝히는 히데오를 바라보는 해모수에게 맞은편에 앉은 가녀린 사내의 모습이 갑자기 거인의 책으로 변해 해모수를 숨막히게 한다. 놀라셨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짧은 대답으로 입을 뗀 해모수가 표신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히데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간다. 전보의 내용과 관련한 당신의 의중을 알고 싶습니다. 별다르게 숨은 뜻은 없습니다. 내용 그대로죠. 심각한 해모수와 달리 히데오는 평범한 표정으로 가벼운 대답을 이어간다. 개개의 인간, 지역사회, 국가가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죠. 대답을 하면서 얇은 미소의 여운을 입가에 들이우는 히데오를 노려보며 해모수가 히데오의 말을 받아 질책의 톤으로 대꾸한다. 급한 마음을 진정시켜 한 박자 늦추면서 최선이라는 단어 속에 부도덕, 비인간적인 행사도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언제나 정의에 입각하여 합법적, 도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독도에 대한 당신네 지도자들의 망언이 정의에 입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영토 문제는 필연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지요. 특히 인접국 사이에는 더욱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인류의 전쟁사가 말해주지요. 히데오는 여전히 평온의 안색으로 해모수를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다. 음료수로 한숨을 돌린 히데오가 해모수의 긴장된 얼굴로 부담없는 눈길을 던지면서 말을 이어간다. 그런 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독도 분쟁은 인접국 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혹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양국의 영토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주장의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지요. 히데오의 궤변을 듣고 있던 해모수의 얼굴에 미진의 경련이 일어나고 히데오는 그것을 무시한 듯 무표정의 내심을 토로한다. 국가의 영토 한계가 천부적으로 확정되어진 것이 아님이 확실함에 당장의 확인된 내용만으로 자국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당신은 지금 세계적으로 승인된 일국의 영토를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해모수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히데오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현대의 국가 간의 약속을 부인할 수는 없지요. 국제연합의 헌장이나 국가 간 조약을 무시한다는 말은 곧 세계를 향한 적성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일본은 결코 세계를 향하여 등을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입술을 굳게 물며 마음을 가다듬는 해모수에게 히데오는 이어질 해모수의 질문을 알고 있다는 듯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번진다. 다만 국가의 영토 문제는 인류의 역사를 망라해서 당대의 이데올로기나 시대적 흐름 혹은 국가 간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귀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세계 지도는 얼마나 자주 바뀌고 국가 간 영토의 확장 축소는 또 얼마나 비일비재한 일들이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통하여 자국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합리화하는 히데오의 교활함에 해모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은근한 인내로서 그 분출을 막는다. 또한 해모수는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 지식 청년의 한일 관계와 세계관을 들으며 어두운 양국의 장래에 우리의 근심 덩어리가 가슴 밑바닥에서 느껴옴을 답답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해모수씨, 역사를 통하여 정복국가로서 국토를 확장한 군주를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한국에서도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을 훌륭한 정복군주로 꼽아 그자를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고구려 영토를 지금의 한국은 여전히 국토로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의 북한은 국력의 열세와 외교력의 후진으로 백두산의 반까지도 중국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히데오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복국가로서의 일본의 정당성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완벽하게 변호하고 있었다. 사실 개괄적인 히데오의 논리에 부당한 점은 없었다. 해모수 자신이 일본인이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히데오, 당신의 세계관과 역사관에 많은 동감을 표합니다. 당신의 논리는 정연하여 저는 반박의 근거를 찾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당신은 인간의 행동 속에서 평가의 척도로 파악되는 진리의 큰 가치를 간과하였습니다.
히데오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음료수를 집어들다가 긴장된 눈길을 해모수에게로 가져간다. 그것은 인간과 국가의 어떤 행동에서도 그 행동의 선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도덕심의 문제입니다. 히데오가 들던 음료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해모수를 채근하듯 노려보며 이어질 해모수의 주장을 기다린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었으나 인간 행동의 근본 규범으로서 도덕심 유무의 문제는 인간 평가의 절대적인 잣대이며 변치 않을 진리입니다. 히데오, 당신이 말한 국가 간의 정복과 피정복의 문제에도 그것은 적용되며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를 평등한 관계로 인간적인 덕을 베풀어 지배하였다면 피정복 국가는 정복 국가에 순화 동화되어 갔지만 그렇지 않고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를 무력 통치로서 주종관계의 노예화로 부려먹은 경우에는 필연코 저항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정복 국가의 끝은 빨리 왔고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비도덕적 통치의 결과이며 한일 관계, 나아가 아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후자의 관계라는 데 2차 대전 당시 제국주의 일본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